나이 들면 뇌세포는 다 죽는다고요? 저는 25년 동안 그게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뇌가 망가진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76세 이정호 님도 처음엔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1분, 딱 한 가지 루틴을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는 걸까요? 저는 신경재활 분야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이준호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뇌과학을 가르치면서도 현장에서 시니어분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기억을 잃어가시는 걸 보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과 함께 작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건 아주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대부분의 분들이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뇌를 깨울 신호가 없어서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은 근육처럼 말이죠. 근육도 안 쓰면 굳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이 없으면 점점 활동을 줄이고 잠들어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뇌세포보다 연결망이 더 중요합니다.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망만 살아있으면 기억도 학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연결망을 깨우는 자극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들어 이름이 잘 안 떠오르신다고요? 그럼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시죠.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뇌는 아예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결국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아주 작은 자극만 꾸준히 줘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76세 이정호님처럼 말이죠. 그분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완전히 지쳐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가족들이 부탁한 심부름도 자꾸 잊어버리고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하루에 1분만 투자해 보시라고요. 그것도 특별한 도구나 장비 없이 몸만 있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3주가 지나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을 깊게 주무시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대화할 때 반응이 빨라졌고 며칠 전 이야기도 잘 기억하신다고요. 본인도 놀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뇌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요. 여러분도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아니면 가족 중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뇌를 다시 깨울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 중 하나가 있습니다. 76세 이정호님이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부탁한 심부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혼자 거실에 멍하니 앉아 계셨던 이야기입니다. 아내분은 그냥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정호님은 그날부터 밤마다 잠을 설치셨대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예전엔 당연히 기억하던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고 사람, 이름도 잘 안 떠오르고요. 그럴 때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절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뇌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뇌를 깨울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을 쓰는 방식, 하루를 보내는 패턴, 습관처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뇌를 점점 잠재우고 있는 거죠. 이정호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비슷한 루틴으로 살아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하고, TV 보고, 산책 나가고, 돌아와서 또 TV 보고요.
몸을 쓰긴 했지만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새로운 자극이 전혀 없었습니다. 뇌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활동을 줄이고 잠들어 버린 겁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보조제를 드시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 중 몇 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몸을 쓰는 방식만 살짝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귀를 만지고 목을 천천히 돌리고 혀를 움직이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동작들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2주만 해보시라고요. 2주 동안 하루 1분씩만 투자해보시고 변화가 없으면 그만두셔도 된다고요. 그분은 그래도 뭐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밤중에 자주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가볍다고 느끼셨고요. 3주째 되니까 가족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대화할 때 반응이 빨라졌고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도 정확히 기억하신다고요. 이정호님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내 뇌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잠들어 있었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깨울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루틴을 하시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다고 하십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도 이제는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를 잠들게 만드는 습관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와 직접 연결된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귀 안쪽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게 지나가는데 이게 뇌관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자극하면 뇌로 가는 신호가 활성화되는 거죠. 해외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귀 자극이 자율신경 균형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어요. 특히 수면의 질과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76세 이정호님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잠을 깊게 못 자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서너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귀 자극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귀 윗부분부터 귓불까지 부드럽게 당겨주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효과를 느끼셨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머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귀 자극은 정말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귀 윗부분을 살짝 잡고 위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5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엔 귀 중간 부분을 옆으로 살짝 당기고 마지막으로 귓불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주시면 돼요. 전체 과정이 30초도 안 걸립니다. 중요한 건 아프게 당기지 말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귀를 마지막으로 만져본 게 언제인가요? 대부분 씻을 때 말고는 거의 안 만지시죠. 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신경이 밀집된 부위 중 하나인데도 평소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씩 귀를 자극해주세요. 뇌가 깨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류의 통로입니다. 목 양쪽으로 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게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요 경로예요. 그런데 목이 굳어 있으면 이 혈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뇌 활동도 떨어지죠.
집중력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머리도 무거워집니다. 국내 재활의학 연구에서도 목 가동성이 떨어질수록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 상관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목을 거의 안 움직이고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있는 분들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빨랐다는 거죠. 72세 박순자님은 평소 TV를 많이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로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목이 완전히 굳어버렸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뻐근하고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도 항상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든다고요. 제가 목 운동을 권했더니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하시더군요. 아주 천천히 좌우로만 부드럽게 돌리는 거니까요. 2주쯤 지나자 박순자님이 확실히 느끼셨대요. 고개를 돌릴 때 뻐근함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요. TV 보다가도 이제는 중간중간 고개를 천천히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거의 사라졌대요. 목 운동은 정말 천천히 해야 합니다. 빠르게 돌리면 목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먼저 정면을 보고 앉으세요. 그 다음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시고요.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이번엔 왼쪽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좌우로 한 번씩 하루에 3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 뻐근한 정도는 괜찮지만 아프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목은 아주 민감한 부위라서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부드럽게, 천천히,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목을 돌릴 때 뻐근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혀는 뇌관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근육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관에 있는 설화신경액이라는 부위가 자극받아요. 이 부위는 뇌 전체의 각성 수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뇌가 깨어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죠. 해외 노년기인지 연구에서 혀 운동이 인지 자극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말하기 능력과 발음 명료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어요. 혀 근육이 강해지면 말할 때 발음이 또렷해지고 그게 다시 뇌를 자극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69세 최영우님은 요즘 들어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고민하셨습니다. 대화할 때 발음이 흐려지고 말하려던 단어가 입 밖으로 안 나오는 느낌이 든다고요. 처음엔 이것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혀 운동을 권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챘어요. 말이 훨씬 또렷해졌고 대화할 때 자신감도 생겼다고요. 혀 운동도 아주 간단합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입안에서 크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면 충분합니다. 전체 과정이 30초도 안 걸려요. 중요한 건 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겁니다. 혀만 움직이고 턱은 편하게 두셔야 해요. 혀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엔 침이 많이 고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침샘이 자극받는 거라서 좋은 신호예요. 요즘 말이 잘 안 나온다고 느끼시나요? 발음이 흐려졌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 혀를 입안에서 크게 돌려보세요. 발가락은 뇌지도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큽니다. 뇌에는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 발가락은 그 중에서도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발가락을 움직이면 뇌가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균형 감각과 발가락 움직임의 연관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발가락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균형 감각이 좋고 넘어질 위험도 적다는 거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발가락 근력이 낙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75세 김성자님은 최근 걷는 게 불안정해졌다고 느끼셨습니다. 평평한 길을 걷는데도 자꾸 비틀거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조심스럽다고요. 혹시 낙상할까봐 걱정도 되셨대요. 제가 발가락 운동을 권했더니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자 확실히 느끼셨대요. 걷는 게 훨씬 안정됐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발가락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발을 바닥에 대세요.
그 다음 발가락을 최대한 오므렸다가 펴세요. 마치 발로 뭔가를 쥐었다 놓는 느낌으로요. 10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하시면 충분해요. 주의할 점은 쥐가 날 정도로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발가락에 쥐가 나면 바로 멈추시고 발을 쭉 펴주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작하세요.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최근 걸음이 불안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계단 오르내릴 때 조심스러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보세요. 손가락도 뇌 자극에 아주 중요합니다. 뇌지도에서 손가락이 차지하는 영역은 발가락보다 훨씬 넓어요. 손을 많이 쓸수록 뇌가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뜻이죠. 특히 손가락 끝에는 신경이 아주 밀집돼 있어서 작은 자극에도 뇌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내 노인 재활 연구에서 손가락 운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손가락을 많이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일수록 기억력과 집중력이 잘 유지됐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글씨를 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 모두 효과가 있었어요. 71세 정미숙님은 평소 손을 거의 안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TV 보거나 앉아서 쉬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손은 밥 먹을 때나 조금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 손가락이 점점 굳어지고 젓가락질도 예전만큼 잘 안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손가락 운동을 권했더니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다고 하시더군요. 손가락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건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는 겁니다. 엄지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구부렸다 펴세요. 그 다음엔 반대로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하시면 됩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전체 과정이 1분이면 충분합니다. 손가락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손가락을 의식하면서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뇌가 제대로 자극받습니다. 요즘 손가락이 예전만큼 잘 안 움직이시나요? 젓가락질이나 단추 채우는 게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보세요. 눈동자도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은 뇌간에 있는 신경에게서 조절해요. 눈동자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이 부위가 자극받고 뇌 전체의 각성 수준도 높아집니다. 특히 집중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해외 시각 재활 연구에서 눈 운동이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눈동자를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훈련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68세 박영수님은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금방 피곤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눈도 자주 침침하다고요. 제가 눈 운동을 권했더니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확실히 느끼셨대요. 책을 읽을 때 예전보다 집중이 잘 되고 눈도 덜 피곤하다고요. 눈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개는 고정하고 눈동자만 움직이세요. 먼저 위를 봤다가 아래를 보세요. 5초씩 유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왼쪽, 오른쪽을 차례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크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전체 과정이 1분이면 충분해요. 눈 운동을 할 때는 고개를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눈동자만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의식하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책 읽을 때 금방 피곤해지시나요? 집중이 예전만큼 잘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제 왜 이 6가지가 연결돼야 하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발가락으로 뇌를 깨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막 깬 뇌는 아직 활동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때 발가락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신호가 즉시 올라갑니다. 뇌가 이제 깨어나야 하는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죠. 아침에 발가락 운동만 해도 하루 종일 머리가 훨씬 맑아집니다. 잠에서 깼다고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발가락만 먼저 움직이세요.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10번만 하면 됩니다. 30초면 충분해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머리가 멍한 느낌이 확 줄어듭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멍한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발가락부터 움직여 보세요. 아침 식사 후에는 손가락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잠시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이때 손가락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뇌가 깨어나고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설거지하면서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많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식사 후에 앉아서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1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손가락 운동을 할 때는 각 손가락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빠르게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 식사 후에 졸음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설거지할 때 손가락에 집중해 보세요. 점심 전에는 목을 풀어 혈류를 열어야 합니다. 오전 내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목이 굳어지거든요. 점심 먹기 30분 전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다시 원활해지고 식사 후 졸음도 덜 옵니다. 목 운동은 절대 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거북이처럼 아주 천천히 돌리세요. 좌우로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해요. 목이 뻐근한 느낌이 들면 그 자세에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돌아오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심하신가요? 그렇다면 점심 먹기 전에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오후에는 눈 운동으로 집중력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하루 중 가장 졸린 시간이에요. 이때 눈동자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뇌가 다시 깨어납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다가 중간중간 눈 운동을 해주시면 집중력이 훨씬 오래 유지돼요. 눈 운동은 고개를 고정하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상하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려주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그렇다면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저녁 식사 전에는 혀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혀를 움직이면 침샘이 자극받아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뇌도 깨어납니다. 저녁 먹기 10분 전에 혀를 입안에서 크게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 10바퀴, 반시계 방향 10바퀴면 됩니다. 혀 운동을 할 때는 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혀만 움직이고 턱은 편하게 두시면 됩니다. 처음엔 침이 많이 고일 수 있는데 그건 정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녁 식사할 때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식사 전에 혀를 입안에서 크게 돌려보세요. 저녁에는 귀 자극으로 뇌를 이완시켜야 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뇌를 편안하게 풀어줘야 숙면할 수 있거든요. 잠들기 30분 전에 귀를 부드럽게 자극해주세요. 귀 윗부분, 중간 부분, 귓불을 차례로 10초씩 당겨주면 됩니다. 강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세요. 귀 자극을 하고 나면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훨씬 깊게 주무실 수 있어요.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밤에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자기 전에 귀를 부드럽게 자극해 보세요. 이 6가지를 하루 중에 골고루 배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뇌를 깨우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발가락, 식사 후 손가락, 점심 전 목, 오후에 눈, 저녁 식사 전 혀, 자기 전 귀.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 동작이 1분도 안 걸리니까 하루 전체로 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 투자로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 2주는 해보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해져요. 76세 이정호 님도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습관이 되니까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발가락부터 움직여 보시고 하루 중간중간 나머지 5가지도 해보세요.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될 거예요. 혹시 어떤 동작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불편한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잠이 안 오시면 귀 자극부터, 목이 뻐근하시면 목 운동부터, 기억력이 걱정되시면
혀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결국엔 다 연결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면 자꾸 까먹게 되는데 가족들과 같이 하면 서로 챙겨주게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발가락 운동하고 저녁에 같이 귀 자극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뇌를 깨울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뭔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영상 예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뇌가 그냥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뇌세포가 다 죽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었어요. 실제로는 뇌를 깨울 신호가 없어서 활동을 멈춘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신체 부위, 귀, 목, 혀, 발가락, 손가락, 눈동자는 모두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면 뇌로 신호가 올라가고 뇌는 다시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억력도 회복되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잠도 깊게 자게 되는 거죠.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뇌는 점점 더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신호가 없으니까 활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은 더 떨어지고 집중력도 약해지고 결국엔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1분씩만 투자해도 뇌는 반드시 반응해요. 처음엔 작은 변화지만 2주, 한 달, 2달 꾸준히 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76세 이정호님처럼 말이죠. 그분도 처음엔 포기하셨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루틴을 하시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다고 하십니다. 72세 박순자님도 목 운동만 시작했을 뿐인데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69세 최영우님은 혀 운동 덕분에 말이 또렷해졌고 75세 김성자님은 발가락 운동으로 걸음이 안정됐습니다. 이분들 모두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비싼 장비를 쓰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 중 몇 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몸을 쓰는 방식만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뇌는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귀를 부드럽게 자극해 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발가락부터 움직여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10번만 하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아침 식사 후에 손가락 운동하고, 점심 전에 목 운동하고, 오후에 눈 운동하고, 저녁 식사 전에 혀 운동하고, 자기 전에 귀 자극하고요. 하루 전체로 봐도 5분이면 됩니다. 5분 투자로 뇌를 깨울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체 자극 외에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뇌 활성화 방법이 많거든요.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지금부터 깨워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어느 동작부터 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뇌를 깨우면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